자, 대영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영제국이 대영제국의 길에 접어들었을까요? 그것은 15세기 말이었습니다. 15세기 말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1492년에 조선왕조는 1392년에 만들어졌고요. 조선왕조가 만들어지고 딱 100년이 지났을 적에 스페인 국왕의 도움으로 한 모험가가 미지의 땅에 발을 들여 놓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럼부스죠. 콜럼부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대륙을 찾아낸 것이죠. 그때부터 대서양 연안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런 새로운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원을 자신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이제 좋게 말하면 세계 무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민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총칼을 들고 원주민과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기도 했던 것인데, 그때 이제 영국이 선발주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최전방에 앞선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진 정도는 됐어요. 제1진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지중해의 맨 끝에 있던 스페인과 스페인에서 갈라져 나간 포르투갈이었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의 경우는 남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은 아시아에서 착취와 교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감지한, 그 사실을 알아차린 영국과 프랑스가 뒤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은 섬나라고, 영국은 그 이전부터 국제교역에 많은 관심을 가진, 즉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크게 성장한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이 그 경쟁에서 프랑스보다는 좀 앞섰던 거죠. 그리고 의외의 나라도 있었어요. 그 의외의 나라는 누구였습니까? 그 의외의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는 아주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수공업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은 나라죠. 그죠, 여러분? 네덜란드는 지금도 국토 면적이 4만 평방킬로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반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40%밖에 안 되는 영토를 가진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국과 함께 스페인, 포르투갈이 독점하는 그런 신대륙 경영에 뛰어듭니다. 거기서 이제 부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영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자료 화면에 적었습니다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언저리에 도착했죠. 바하마 제도에. 그런데 그보다 5년 뒤에, 그러니까 뭐 불과 몇 년 뒤죠. 불과 5년 뒤에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인 존 캐벗이라는 사람을 사실상 고용해가지고 영국은 캐나다에 일단 진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남미 대륙은 스페인이 거의 독점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눈을 어디로 돌려요? 북미 대륙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 그보다 100년 정도 지난 1607년이 되면은 버지니아 컴퍼니, 버지니아 회사가 바로 버지니아 주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최초로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땅을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미국 쪽으로만 북미 대륙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도, 그러니까 아시아로도 눈을 돌려가지고 1612년이 되면은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끝까지 인도를 동인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를 서인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에 인도라고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인도를 나중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착각했던 인도, 즉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를 서인도라고 여전히 부르고, 그리고 진짜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도를 동인도. 그러니까 아메리카 회사, 인도 회사 이렇게 부르면은 합리적인데 끝끝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름이 고쳐지진 못했다. 이제 인도를 계속 동인도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동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시겠죠. 아니 교수님, 아니 인도에 뭘 가져갈 게 있어서 그렇게 동인도 회사를 다들 앞다퉈서 만듭니까? 서양 사람들이 본래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갔던 이유도 본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돈을 어떻게 벌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향신료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향신료가 뭐죠? 향신료는 냄새가 나고 자극성이 있는 그런 천연 조미료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후추가 있고요, 정향이 있고 육두구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향신료가 있습니다. 고추도 일종의 향신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가 있는데 이 향신료는 기후의 지배를 받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키워봤자 맛이 제대로 안 나요. 맛이 제대로 나려면은 아열대성 기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 한다. 기후가 맞아야 된다. 풍토가 결정적이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그런 그 아열대 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이 향신료들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배를 타고 또는 육지로 운반이 돼가지고 유럽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향신료 무역이 가장 이윤이 높은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 전통 속에서 결국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교육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향신료들이 일부는 생산되기도 하고 집산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유럽인들이 무역 사무소를 열고 회사를 차린다.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동인도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대영 제국을 말하고 있죠. 대영 제국을. 대영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가졌던 제일 중요한 식민지가 있어요. 영국이 가졌던 제일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도였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게 된 것은 영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가지고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고 인도에 가 있던 동인도 회사가 인도 땅을 야금야금 뜯어서 자기들의 사유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도저히 동인도 회사로서는 도저히 지배할 수 없을 정도 단계가 되었을 적에 대영 제국, 국가가 인도를 공식적인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세계 역사상에 아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